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동을 선택할 때 아직 덜 상승한 지역을 골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파트를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아직 덜 상승한 아파트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수준이 딱 그 정도라서 상승을 못하는 아파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있죠. 그거에 대한 판단이 되게 정확하게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저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한 18년도 정도에 대전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대전을 갔는데 대전은 이제 일본 지도에 보면 유성구라고 있어요. 네. 유성구 안에 보면 우리가 분위를 매겨놓잖아요. 네. 분위를 매겨놓는데 유성구 안에서도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되는데 2분위, 1분위 정도면 어떤 그 지역이냐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보게 되면 이게 빨간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가격이 높아서 분위기가 높은 건데 이게 초록 색깔 같은 경우 2분위거든요. 네. 그다음에 신성동 같은 경우는 1분위 지역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지역인 거잖아요. 네. 이게 평당가가 하위 40%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이 지역에 있는 들어갔을 때 아파트가 있어요. 보게 되면 여기 엑스포라고 있죠. 네. 굉장히 구축이에요. 구축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의 차트를 한번 열어다 볼게요. 어느 정도냐면 엄청 대단치네요. 대단합니다. 근데 요 당시에 지금 제가 갔을 때는 요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죠. 네. 이 아파트의 매매 전세가 이렇게 붙어갔죠. 거의 2006년도부터 거의 19년도까지 네. 거의 몇 년도입니까? 거의 15년 정도라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아파트였어요. 거의 붙었는데도 원래는 이렇게 되면 좀 상승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거의 지금 보기에는 붙은 상태로 전세가 오르면 매매 조금 오르고 네.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아파트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지금은 우리가 지나와서 이렇게 상승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런 아파트를 지금 당면에 만났을 때 이 아파트가 앞으로 더 상승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이 아파트 예시를 꺼냈는데, 전세율이 보게 되면, 요 당시에 18년도에 얼마 정도 됐었냐면, 요 당시에 전세가율이 거의 80%이 됐죠. 네. 그러면 투자금이 얼마나 정도 들어가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선은 안 보인다고 생각해봐요. 네네. 안 보인다고 생각해보면, 매매 전세가 거의 붙어있는 네네. 단지였어. 그래서 전세가율도 거의 90%야. 네. 그러면 이 단지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파이미에서는 저는 딱 두 가지는 보는 거 생각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전세가를 우리 봤죠, 그죠? 네. 그럼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지역의 물량이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대전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는 물량이 부족했어요. 네. 부족하니까 얘까지도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그래도 대단지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 저 위에 보면 다른 지역이 있었어요. 이 지역이냐면 제가 봤을 때 여기 송강동이라고 있었어요. 아수 외지입니다. 여기 보면 아수 구축들 많잖아요. 굉장히 환경도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갔을 때 무피 투자였어요. 이 같은 경우도 오를까 생각해 보면 거의 안 올랐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물량이 부족하니까 오르더라라는 거죠. 오르고 나서 뒤에는 지금은 물량이 다시 제공이 되니까 빠졌긴 했는데 네. 시장은 실질적으로 이건 정말 외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에 이 정도 물건은 안 오를 거야. 거의 1분이잖아요. 그래서 안 오를 거야 하고 저는 이거는 안 봤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 구축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전세가율이 높고 그 다음에 미리 물량이 부족하니까 상승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과거에 계속 전세가율이 붙어가지고 상승하지 못할 때는 그때까지는 계속 물량이 네, 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있었죠. 있었다가 그 향후에 딱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적어지면서 상승을 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게 그것도 상승이 이제 대세 상승이야죠. 왜냐면 대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짧은 시간에 거의 1년, 한 2년 가까이 거의 6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대세 상승장이고, 그 다음에 전세가율이 높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시장의 상승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구축까지도.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은 대세 상승장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 주변에 인프라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택지 형태로, 예를 들면 학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 주변에 인프라가 있는 형태의 물건이며, 정보점 회복 못한 그런 단지 같은 경우도 물량이 부족하면 저는 간다라고 봅니다. 우리 과거를 통해서 그런 걸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상승장이 조금 있을 때는 네. 저렇게 조금 안 좋은 급지가 조금 떨어지는 곳이라도 구축 아파트라도 이제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조금 더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택지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신시가지라 해가지고 약간 예를 들면 지금 한
5년도, 6년도 지어서, 우리 네. 아파트는 오래됐지만, 이제 택지 형태의 반듯 파트 사기,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학교, 여기는 공원,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는 구축들이 많아요. 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지금 법인을 사업자를 냈는데 이제 투자를 좀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법인 투자는 아무래도 1억 이하의 물건을 해서 보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1억 이하의 물건을 지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는 방법하고 네. 좀 그런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좀 특별한 또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까? 일반 투자자하고 조금 다르게? 법인 투자자로서? 일반 투자하고 법인 투자 다른 거 없습니다. 네. 네, 다만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인데 좀 쉽게 보는 것은 지도를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상에서 프리미엄 사용자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일단 우리 미술런님은 프리미엄 사용자시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아까 어디 보셨 군산 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군산을 한번 볼까요? 그럼 군산으로 들어가 볼게요. 군산으로 들어가서 지금 군산이 언제부터 상승을 했는지 먼저 우리가 공부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딱 누르게 되면 시장 강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시장 강도가 상승했던 시점이 여기 보면 2020년 1월이잖아요. 네. 그럼 2020년 1월부터 하승감률을 선택을 해놓고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지금 대략 35%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 지역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럼 동단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많이 오른 데가 보면 지곡동, 그리고 네. 조춘동 이런 데는 많이 올랐네요. 구암도 이런 데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뭐 소룡동, 네. 미룡동 이런 데 좀 들어올랐는데, 그럼 미룡동 한번 보겠습니다. 미룡동으로 들어가 보면, 미룡동 안에서도 보면 이런 구축들이 좀 있네, 그죠? 네. 그러면 여기 보면 필터 밑에 보면, 여기 눌렀을 때, 기타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누르게 보면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면 여기 4,200만원, 4,5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눌러보게 되면, 여기 단지 정보로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공시지가가 네. 최고, 중간, 최저가 나와 있어요. 왜냐면, 공시지가는 어차피 호실별로 매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층이나 이제 고층 같은 경우 가격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고, 중간, 그 다음 최저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지도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시지가 1억 이하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전세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상에서 내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찾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단지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들어가서 지역에 전세가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지 없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 1억 보기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단지가 붙었네. 보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벌어진 상태인데 지금 여기가 아직 정고점을 회복 못한 것 같아요. 네. 보면 1억 4천 정도 됐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쭉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최근에 이제 정고점 회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전이네요. 그쵸. 네. 그러면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 입주 물량이 제가 아까 지역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 비슬로님 보신다 그러면 네. 향후 입주 물량이 미래에 부족하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아이들은 이제 반등을 해서 이제 정고점 회복해서 상승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전세가 받쳐주냐를 봐야 네.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전세가 받쳐줘야지 내 투자금을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또 몰려들어가는 지역에는 전세 물건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전세의 움직임을 좀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지도상에서 이렇게 보면 공시가격 선택을 하게 되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시가격이 1억 이하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지를 과거 1억 보기 차트를 통해서 이제 보면 된다. 그러면 지금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좀 매매가하고 붙어서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전세가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고 볼 수 있는 그쵸. 거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 전세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는 뭐 네이버를 통해서 보면 될까요?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눌러보게 네. 되면 최종 매물 건수라는 게 있어요. 보면 최종 매물 건수가 있죠. 네네. 매일매일 저희가 수집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최종 매물 건수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매매는 좀 많죠. 이 갈로 되어 있는 네. 거는 중복을 필터링 한 거예요. 네. 14개 정도가 광고가 되어 있는데 매매 물건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게 그렇죠. 14건 정도. 14건 정도인데 근데 그게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네. 거잖아요. 그래서 중복은 필터하니까 10개 정도 되더라. 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전세를 알고 싶은 거잖아. 네. 그러면 전세를 누르게 되면 전세 건수가 나와요.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큰일 나요. 갈 뻔했는데.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잔금 치고 전세 놓는다 생각해야 돼. 아. 특히 이런 건 구축이잖아요.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되거든. 투자자가 좀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엄청 많죠. 전세 네. 물건이 네. 많이 나와 있는 걸로 그러니까 봐서. 보통은 이제 구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히 불인이다 그러면 잔금 친다를 준비하고 가세요. 왜 그러냐면 다 요즘 수리하고 세를 놓거든요. 네. 그럼 세 입장에서는 같은 물건인데 수리가 안 된 물건 세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많은 전세가 있으면 내기 힘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잔금 치고 수리하고 그다음 네. 세 놓는다. 이런 플랜으로 가게 되면 좀 음. 내가 마음의 안정도 생기고 네. 좀 마음도 안 급하고 그럴 건데 전세 놓고 세팅해서 잔금 친다 생각하면 좀 위험하다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전세 많죠. 네, 이런 식으로 엄청. 전세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 하시면 돼요. 이게 APT에 있는 거는 지금 전세 물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는 지금 전세가 이쪽은 없는 다 거예요. 없네. 이런 데 전세가 없는 거죠. 여기 다녀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20평을 샀다 그러면 평수도 선택하면 돼요. 여기 보면 같은 평형대를 보는 게 네네네. 있잖아요. 그럼 20평형대를 본다 그러면 20평형대 물건만 딱 필터가 되잖아요. 그러면 20평형대 물건들이 전세가 많은지 적은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30평이 있다 그러면 30평일 때 전세가 많은지 아닌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전세 물건, 요 같은 게 지금 전세 물건 많네, 그죠? 네. 신세 물건이 좀 많구나. 이거는 이게 분양권 같은데, 그죠? 올 9월에 입주를 하니까 지금 이제 전세 미리 내놓잖아요. 네. 지금 5월이죠. 그래서 보통은 입주 시기보다 한 3개월, 4개월 전에 전세를 미리 내놓으니까 이 같은 경우는 전세 물건이 한 20건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에서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좀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물건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전세 물건이 많은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수집하기 때문에 거의 어느 정도 정확도가 높다고 보면 됩니다.